우선 뭐 국감 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시죠? 아닙니다. 건강 관리 좀 어떻게 하세요? 예, 요즘에? 뭐 열심히 일하면 오히려 에너지가 쏟아서 잠이 좀 부족한 것이 예. 문제인데 틈틈이 좀 졸기도 합니다. 나도. 네. 예. 일에 좀 집중하면서 예. 피곤을 이겨내고 있는 네. 김병주 의원님이신데, 자, 주불리 김병주 여러분들,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입니다. 주불리 김병주 보시면은 김병주 의원의 일거수일투족 또 컨텐츠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아직 주불리 김병주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지원님이 김병주 의원님 매일 고생하시고 감사합니다라고 네. 댓글 주셨고요. 오영진님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계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른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김병주 의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네, 우선 그렇죠. 이거부터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페이스북을 네. 하루 종일 논란이 됐고, 뭐 그 이후에 해명 과정에서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뭐 다 제가 그 말을 옮기기는 좀 그렇고, 네. 우선 조선에, 그러니까 조선이 이제 일본과 네. 싸우지 않았다. 조선이 이제 국력이 약해서 네. 결국에는 조선 내부에서 썩어서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이 발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야말로 역사 망발이죠. 저는 그 정진석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네. 그야말로 일본인들이 주장했던 가해자 논리 그걸 그대로 대변을 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식민사관을 그대로 얘기한 것이죠. 그 당시 일제 강점기가 막 시작될 때 네. 매국노 이완용이가 얘기했던 논리하고도 똑같고요. 아. 또 일본인들이 얘기했던 논리와도 똑같아서 네. 어떻게 여당 대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가, 이런 막말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또 말로가 아니라 페이스북에 글로 표현한 거잖아요. 맞아요. 글은 여러 번 읽고 네. 검토를 한 가운데서 했을 텐데 그럼 이것은 그야말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깊은 철학과 생각이 녹아 들어간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막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하. 예를 들어서 조선은 왜 망했을까? 네.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의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일본은 조선 왕조의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까?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렇죠. 임진왜란 때도 침탈을 해서 네. 이순신 장군이 지하에서 보면은 이 말을 들으면은 어떻겠습니까? 통곡을 하고 분노하실 것 같고 네. 또 일제 강점기가 되기 전에 실제 조선은 대한제국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강대국으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네. 일본의 이런 침탈에 그 당시 의병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한 거 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강점기에서는 독립군을 결성해서 끝까지 한 거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하에 계시는 우리 안중근 의사, 안중근 장군이나 네. 또 이런 유관순이나 모두가 참 통곡할 일이죠. 분노할 지점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조상과 우리 국민들에게 네. 저는 모독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정진석 대표는 네. 사실은 진심 어린 사과도 해야 되고 유승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네. 사과하고 비대위원장 사퇴라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그런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요. 말에 책임을 져야 되겠죠.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네. 정진석 위원장의 입장은 뭐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보면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친일 프레임 씌우겠다가 난리다. 네. 가소로운 얘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글쎄요. 정진석 의원이야말로 역사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 구한 말에도 물론 그 부패한 지점도 있었죠. 네. 그렇지만은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부경장이든 여러 가지 개혁 운동이 일어났었고 동학혁명이든 네. 또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그 일제 강점이 시작된다든가 일제 침탈에 항거하기 위한 동학 농민 운동이라든가 네. 또는 독립군 운동이라든가 의병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면서 네. 일본인들이 그 식민사관으로 교육시켰던 거기에
세뇌돼서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걱정이 사실. 너무 많이 예, 된다. 예, 아유, 예. 뭐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고. 자, 그리고 저희 예. 또 이런 논란이 되니까 본인이 또 뭐라고 했어요. 그 반응이 가소롭다. 아, 예. 그런 본인 표현 말에 썼습니다.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가소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오늘 페이스북에는 반성은 못하고 네. 또 역사를 뭐 제대로 아, 알아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조금 전에 올라온 글인데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어제 이제 이재명 예, 대표가 그렇죠. 페이스북에 예. 올렸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 맞는 말이다. 역사의 진실을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이제 북한의 타겟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6.25 남침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네. 비핵화를 굳게 약속하고도 수백만 북한 국민을 굶어 죽이면서까지 핵무장을 완성한 이 북한의 폭정 잊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네. 화제 전환하는 듯한 느낌도 보이더라고요. 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괴돼야 된다 이런 글을 예.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역사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임진왜란 때 7년간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일제 강점기를 또 거쳤고 네.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지금도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영토적인 야심을 내비치고 있잖아요. 네.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네. 불거진 것이 한미일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시작됐죠. 대해서 그 비판을 했더니 또 이제는 뭐 북한 6.25 그래요. 예, 비핵화 예. 뭐 이런 걸로 가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6.25 전쟁 때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낙동강 전선이 형성됐을 때는 국가가 패망하느냐 생존하느냐 절체절명의 위기 그렇습니다.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일본의 군사 지원은 받지 않았어요. 아. 왜 그렇게 했어요? 일본의 야욕을 야욕. 경계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일본의 군사 지원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으니까 낙동강 전선 절체절명 위기에 일본의 지원을 받았다면은 아하. 6.25 전쟁이 끝나고 일본은 그 자유대를 상주할 수도 있는 거고 승전공으로 뭐올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우리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역사를 잊지 않고 일본의 군사 지원을 받지 않고 미국과 유엔군의 그렇네요. 도움으로 예. 극복을 했잖아요. 이승만 때였는데 네, 그때. 예.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도 생각 못했던 부분이에요. 네, 저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네. 일본에 손을 내밀지 않았다. 네, 근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조하는 의미가 네. 북한에 대한 위협에 대응한다는 건데 네. 그 논리로 인해서 세 나라가 손을 잡고 연대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안 잡은 손을 이제 또 손을 잡아서 하겠다. 정말 이 역사를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근데 정진석 위원장은 또 그런 주장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 게 우리 국력, 우리 군사력 이게 세계 6위다. 네. 세계 6위를 평가해서 이렇게 힘이 강하고 강대국인데 강대국에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 군대가 어떻게 한반도에 오냐? 예전에 힘이 없을 구한말 때는 뭐 그랬을 수 있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힘이 있고 국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북한의 핵 미사일은 가장 큰 우리의 위협이긴 맞아요. 그래서 그걸 대응하는 것은 한미 전력으로 충분하다고 봐요. 우리가 세계 6위권의 강국으로 발돋움했고 네. 군사 강국으로 또 미국과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가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일본을 끌어들여서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정보 자산이 네. 좀 부족했을 당시는 아하. 일본의 도움이 좀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그렇지 않습니다. 않다. 오히려 일본은 네. 어떻게든 우리의 정보와 미국의 정보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아쉬운 건 예, 일본이다. 그렇죠. 한미 전력으로 충분하고 네. 이것은 역대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한미가 대응을 했지 일본을 끼워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지는 않았어요. 단지 네.
북한의 핵미사일은 우리도 위협이 되지만 일본도 위협이 되니 정보 공유 정도만 정보 공유. 하자 해서 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든가 미사일을 실은 잠수함이 오면은 그걸 표적을 획득하면은 서로 알려주자. 정보 공유 정도까지만 한 것이지 네. 지금처럼 일본을 동해상에서 한미일이 훈련을 했다든가 또는 일본 이번에 훈련 강도를 대단히 높였어요. 그랬죠. 전에는 정보 교류 훈련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강도를 되게 높였죠. 네. 이 한미일 훈련에 대해서 조금 분석해 보면은 네. 과거 정부 꼭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그 도표 한번 띄워봐 주시죠. 한미일 네. 훈련은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 같은 경우는 네. 이거는 북한 잠수함을 탐지해서 전파하는 훈련이에요. 아하. 제주도 남방 지역에서 했지 동해서 한 적은 없어요. 독도에서 150km 예, 떨어진 동해 그런- 독도가 위치한 예. 동해에서 한 적은 없고 미사일 훈련도 예전엔 네트워크 훈련이었어요. 그게 뭔가요? 네트워크 훈련이 미사일을 탐지하면은 네. 그 위치를 경보해 주는 아. 우리가 메일로 보낸다든가 아하. 네트워크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모여서 할 필요 없죠. 지금 예. 메일을 보낼 때 미국도 보낼 수 있고 네트워크를 그렇죠.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그냥 하면 정보를 공유하는 거니까 아.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는 우리 수역에서 하고 일본은 일본 수역, 미국은 태평양 이런 데서 많이 했지 모여서 한 모여서 한 적은 적은 별로 없다. 없어요. 아. 물론 모여서 한 적은 있지만 저기 태평양 같은 데서는 림팩 같은 데 가서 모여서 했지만은 실제 이것은 네트워크 훈련이었던데 아하.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동해에 모여서 한미일 전력들이 모여서 했고 실기동 훈련을 그럼 실제 기동하잖아요. 네. 기동 훈련을 겸해서 하면서 훈련 내용으로 이번에는 미사일 요격 절차까지 추가됐어요. 그래서 강화된 훈련이 되는 요격 것이죠. 절차까지. 예, 예. 그래서 동해에서 들어와서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우려 사항인데 과거는 동해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독도에 대한 그러니까요. 영토적 야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하지 않았죠. 우리가 한 발 들어넣기 전략이 있어요. 아, 그 그런가요? 경제에서 네. 물건을 팔 때 네. 아파트에 문을 열고 한 발 들어가면은 들어가면은. 두 발 들어놓고 나중에 거실에 가서 물건을 팔 수 있다. 그래서 한 발을 어떻게든 들어놔야 어떻게든 들어가야 된다는 된다. 건데 네. 지금 거기에 비유하면은 일본이 한 발 들어넣기 아. 전략이 우리가 말려들고 있는 거죠. 일본 해상 자유대가 네. 동해에서 같이 우리랑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한 발 들어놓죠. 네.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독도 근해에서 일본 해상 자유대가 활동이 더 어. 많아질 수가 있고 예. 그러다 보면 동해 지역에서 어떻게 됩니까? 더. 안방처럼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미래 위협을 그 불려오는 꼴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호랑이 새끼가 네. 당장 위협이 안 되고 귀엽다고 앞마당에 데려놓으면 되겠습니까? 갈수록 우환이 되잖아요. 그렇죠. 일본과의 훈련은 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일본과의 훈련은 선을 딱 그었어요. 동해에서는 안 된다. 동해에서는 그리고 안 된다. 경고 전파 훈련 정도까지만 한다. 네. 더 이상 강화는 안 된다는 거였죠. 하하. 예, 그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켜왔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켜왔던 그 가이드라인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마치 한일 협력을 강화하고 해서 나중에 한미일 동맹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재명 대표님은 여기를 경고한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미래 그 하근을 불어들이는 거잖아요. 네. 우리 군에서나 정부는 그동안 현재 위협과 미래 위협을 동시에 대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존 위협이라고 하는데 네. 그것은 북한이고 핵심은 북한의 핵미사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미래 잠재 위협도 대응을 하는데 미래 잠재 위협은 네. 굳이 나라는 얘기를 안 해요. 아하. 국가를 얘기하면 외교적인 마찰이 되니까. 그렇죠. 그럼 그 의중 속에는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이런 주변국의 위협이 미래는 올 것이다 해서 같이 대비하는 거죠. 일본하고는 됩니다. 향후 한 10년이나 20년 지나면 독도에서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있는 것이고 네. 중국하고는 서해안에서 아하. 아주 이의제 서로
그 주장이 달라요. 그래서 자원 시추공을 꼽는다든가 하면 분쟁이 일어나는 거고 러시아도 마찬가지 동해상에서의 군사 활동이 더 증가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미래 위협을 동시에 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미일 훈련으로 강화한다면은 미래 위협을 대응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한미일 훈련으로 이걸 강화하게 되면은 현존 위협인 북한의 핵을 풀기도 어려워요. 북한의 오히려. 핵을 위협을 낮추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비핵화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핵화 하려면은 네.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또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네요. 한미일 구도로 네, 훈련을 네. 강화하면은 한미일과 북중러 대결구로 가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좀 있으면은 북한이 핵실험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핵실험을 해도 이제는 유엔 안보리에서 경제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을 안 할 테니까. 그렇네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은 군사적인 옵션을 만지작거릴 결국에는. 수밖에 없어요. 네. 평화 그 경제 제재라든가 다른 제재가 잘 먹히지 할 수가 없으니 군사적인 옵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러다 보면 한반도가 긴장 국면으로 더욱 더 가고 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한미일 훈련은 없네요. 현재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의 핵미사일을 풀기도 어렵고 어렵다. 미래 위협을 가중시킨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과 우리 저 이재명 대표는 그걸 네. 경계해서 현재 윤석열 정부는 친일 국방을 하고 있다. 또 그걸 경계한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야욕, 임진왜란이나 일제강점기나 반복되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든가 경계한 것인데 예. 마치 국민의힘이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친일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네. 이것은 친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와 관계된 거죠. 현재 위협을 대응하면서 미래 위협까지 동시에 대응을 하자라는 것이죠. 쭉 설명을 들으니까 네. 정말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의원님. 네, 예, 예. 역시 설명왕. 국회에서의 예. 설명왕에다가 그다음에 제일 귀여운 의원님, 예. 귀요미 의원님에다가 예. 여러 타이틀이 지금 예. 붙게 될 것 같은데